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트럼프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제 북극해에서 남극까지 지구 절반을 미국 앞마당으로 다지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뭐 자원 때문에 그럴까? 뭐 그거는 한 세 번째 이유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다른 이유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이유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제 나토 수장이 우리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유럽을 버린다, 나토를 버린다 해서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따라 가지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나토 수장이 트럼프가 나토를 살렸다. 그리고 트럼프는 나토를 소중히 여긴다.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캐나다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거의 사실 이 사람은 올바른 소리를 약오르게 하는데 아주 천재적이에요. 근데 일부러 화법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미국 안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연출하는 거야. 이제 화법이 그렇고 성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캐나다에 대해서 51번째 주다라고 표현한 거 그거 뭐 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캐나다 수출의 76%가 미국으로 가고요. 캐나다 원유 수출의 93%가 미국으로 갑니다. 캐나다 국민연금의 투자처가 50% 이상이 미국입니다. 국방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고학력자는 미국에서 취업하고 전문직은 미국에서 활동합니다. 캐대언을 만든 예를 들어서 매기강 감독 같은 분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캐나다인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캐나다는 51번째 주다. 뭐 너희 그러지 말고 그냥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와. 이런 진실을 이렇게 다담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이후라도 어떻게든 결판이 납니다. 51번째 주가 되든가 혹은 좀 다른 차원에서 국가연합, 카먼웰스 같은 것이 되든가 혹은 또 다른 제3의 길이 있든가. 그리고 그린란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뭐 그린란드 방위 훈련한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파견한 게 고작 37명입니다. 그게 다국적 연합 훈련입니다. 프랑스 15명, 핀란드 2명, 영국 1명, 노르웨이 2명, 독일 13명, 네덜란드 1명, 스웨덴 3명입니다. 그리고 장비는 미작동하고 장비 불량 속출하고 추우니까. 그린란드는 아시다시피 원주민 5만여 명인데 이 중에 90% 정도가 에스키모계 원주민, 그러니까 이누이고 면적은 그러니까 지금 이 그 휴전선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 휴전선 남쪽만 계산했을 때 22배 정도 되고요. 이 5만 명이 뭐 바닷가 일정 지역에 그냥 오글오글 모여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방대한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방대한 얼음덩어리인 그런 땅인데 이게 이제 있어야 방위가 쉽죠. 방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린란드, 미국 없는 그린란드 이거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밥이죠. 굉장히 취약하죠.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없는 그린란드 그러면은 북극 항로의 안보도 없죠. 북극 항로는 결국은 알래스카로 드나들든지 아니면 그린란드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로 드나들든지 그렇게 드나들게 되잖아요. 알래스카 쪽은 미국이 알래스카가 있으니까 안보가 되는데 만약에 그린란드를 러시아나 중국이 말뚝을 받게 되면 저쪽은 그냥 뻥 뚫려 버리는 거죠. 굉장히 이제 취약해지죠. 그리고 미국의 안보도 위협받죠. 캐나다 안보도 위협받고. 따라서 그린란드를 미국이 그 영구적 접근권을 갖는다 이런 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일이에요. 한국의 번영 자유와 직결되죠. 일단 미국 자유세계 수장인 미국이 안보가 확보되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극 항로가 열리니까 우리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굉장히 유리하죠. 유럽과 부산의 소요 시간이 3주 이내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보여드렸죠. 그린란드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되면 중국 예를 들어서 중국의 ICBM이 감숙과 신장의 그 경계선에서 쏘아지거든요. 지금 빨간 땡땡땡땡의 제일 아래쪽이 그게 감숙과 신장의 경계선이에요. 거기서 쏘아져요. 그리고 거기 이제 좀 내려가면 충칭 뭐 이런 양자간 중류 쪽에서 쏘아져요. 대충 다 이 빨간 땡땡땡이랑 같아요. 그 결국 날아가는 궤도가. 그래서 이제 이 왼쪽 선이 쭉 연결하면 저게 뉴욕을 가는 코스고요. 오른쪽 선을 쭉 아래로 뻗으면 저게 LA를 가는 선입니다. 즉 지금 이렇게 그 자주색 비슷하게 연하게 만들어 놓은 삼각형 그 위를 날아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린란드하고 그 알래스카 양쪽에서 이걸 요격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역삼각형의 아래쪽 꼭지점에서부터 저 위쪽으로 넓은 삼각형 지점이 펼쳐지는 이 삼각형 안에서는 다 요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격 그 장소가 되죠. 저길 지나게 되면 이제 그 MIRV 머브라 그래가지고 가다가 그 이제 여러 개로 흩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기 그 다탄두가 돼서 날아가니까 요격이 어려워지고요. 저기까지는 다탄두로 아직 흩어지기 전입니다. 네. 자,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상황 자체는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좀 안내 말씀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또 구독, 또 알림 이런 것들이 세뇌 탈출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또 좀 흥이 돋으시면 예, 회원 가입도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뇌 탈출을 보다 충실하게 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터가 1월 27일 유럽의회 외교위원회에서 아주 아주 그냥 허심탄회한 발언을 했어요. 국내 언론이 이걸 부분적으로 그냥 해가지고 마치 무슨 또라이 같이 해갖고 부분만 하는데 오늘 제가 한 세 꼭지를 저도 부분이지만 이렇게 좀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 나토의 수장인데 사무총장이 이렇게 보고 있구나. 우선 처음은 이제 미국은 안보를 위해 그린란드를 필요로 하고 유럽과 미국은 서로 필요하는 상태다.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When President Trump is doing good stuff, I will praise him, and I don't mind him publishing text messages. If anyone thinks here, again, that the European Union or Europe as a whole can defend itself without the US, keep on dreaming. 네, 그러니까 미국 없이 유럽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 꿈 깨세요. 그 소리죠. You can't. We can't. We need each other. For the US to stay safe, and by the way, Arctic region is evidence here, they need a secure Arctic, they need a secure Euro-Atlantic, and they also need a secure...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 필요하고 유럽 필요하고 대서양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제 미국이 유럽을 버렸다는 등 무임승차를 못하도록 한 거죠. 유럽이 얼마나 무임승차했으면 세상에 대한민국이 세계 이제 무기 수출 4위 아닙니다. 2위 갑니다. 저희가 신규 무기 주문 계약액은 벌써 2위예요. 근데 무기라는 게 3년, 4년, 5년에 걸쳐 가지고 이게 나타나니까 계약 후에도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돈 거래가 완료되는 걸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 우리가 5위, 6위, 7위인데 신규 주문을 하면 벌써 계속 2위를 찍고 있다고요. 2022년 2위, 2023년 2위, 2024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건 뭐냐면 유럽이 얼마나 망가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 유럽 보고 야 정신 차려. 너희 PC 좌빨 해체주의에 빠져서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 너 일단 방위구부터 좀 확실히 써.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말하자면 매를 친 거죠. 그러니까 매를 맞으면서 깨갱하면서 트럼프가 유럽을 모욕하고 있다. 트럼프가 나토를 버리려고 하고 있다. 트럼프가 EU를 버리려고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나토 수장의 얘기는. 예, 들어보세요. Secure Europe. So the US has every interest in NATO as much as Canada and the European NATO allies. But for Europe, if you really want to go it alone, and those of you who are planning for that, forget that you can ever get there with 5%. It will be 10%. You have to build up your own nuclear capability. That costs billions and billions of euros. You will lose then, in that scenario, you would lose the ultimate guarantor of our freedom, which is the US nuclear umbrella. So, hey, good luck. 네.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 유럽이 직접 핵무기 갖추고 다 한다고 전부 다 하려 그러면 이거 GDP 10% 써도 부족할 판이다. 들똥말똥하다 그래도. 근데 그 길 가겠다 그러면 오케이 행운을 빕니다. 시원하게 질러버리더라고요. 네. 그 다음 꼭지도 한번 들어보시죠. 마크 루터 아주 이 아저씨 아주 좋더라고. 미국 없는 유럽 단일 대우는 개꿈이다. 푸틴이 좋아할 소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미국 없는 유럽 단일 대우 이게 의역인데 유로피안 필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필러가 큰 기둥이잖아요. 유럽이 하나의 큰 기둥으로 딱 쓴 거. 미국 없는 유럽 단일 대오지. 우리 어감으로 하면. 그래서 그렇게 약간 의역을 했어요. 뭐 유럽 기둥 이렇게 하면 이게 뭐야 하고 헷갈리잖아요. 예, 직접 들어보십시오. The European pillar, this whole discussion on the European pillar. I think let's focus. The focus should be that we complement each other, exactly as we're doing at the moment. And that is a NATO, as I said, standard setting, capabilities, command and control, and the EU, when it comes to resilience, when it comes to the industrial base, when it comes to regulation, when it comes to finding ways of getting the money to pay for our collective defense on top of what, of course, the individual nations are doing. That's how we should go forward. A European pillar is a bit of an empty word. I guess what you mean is a sort of next to each nation to have a sort of European defense force. I think, but of course that's up to the European countries to decide. But I think there will be a lot of duplication. I wish you luck if you want to do it, because you have to find the men and women in uniform. It will be on top of what is happening already, and it will make things more complicated. I think Putin will love it. So, 예. 그러니까 미국 없는 유럽 단일 대오. 이건 결국은 유럽 단일 군대 만들자는 소리인데, 아니 지금 각국의 군대조차, 애국심이 작동하는 각국의 군대조차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보고 군대 안 가겠다고 뻗대지 않나. 지금 독일이 그러잖아요. 군대 모집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보다 한 걸음 더 건너뛴 거잖아. 유럽 단일군은. 그럼 거기 모집 제대로 되겠냐 이거지. 푸틴이 좋아할 거다. 예. 시원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얘기니까 국내 언론에서 자세히 안 다뤄주겠죠. 예. 그리고 트럼프야말로 나토를 강화한 사람이고, 트럼프야말로 나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유럽을 버렸다, 나토를 버렸다, 뭐 미국밖에 모른다. 이거 다 개소리다 이 소리예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President Trump is doing a lot of good stuff, I believe. I know I'm irritating a lot of you again, but I think so. Because, as I said also in Davos, the 2% reached by all NATO countries now at the end of 2025 would never, ever, ever have happened without Trump. Do you really think that Spain and Italy and Belgium and Canada would have decided to move? 예. 그러니까 뭐 너무 평화에 취해 있어가지고 러시아 가스 끌어다 땡겨 쓰고 룰루랄라 하고 이러면서 완전히 마탱이가 가서 뭐 국방비 올리겠다고 약속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올리긴커녕 안 올리다가 트럼프가 매를 드니까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나토가 이제 돌아가지 않냐. 그 소리예요. 트럼프 없었다면 이게 국방비 2% 넘겼겠냐. 예. Move from 1.5 to 2%. Italy spending 10 billion more now on defense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without President Trump. No way, it would not have happened. I think he is very important to NATO. He is totally committed to NATO. 예. 트럼프는 나토한테 굉장히 소중한 인물이고, 트럼프는 나토한테 totally committed. 완전히 헌신되어 있는, 나토를 완전히 섬기는, 혹은 나토를 완전히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 언론 또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절대 이런 얘기 안 하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그 국가안보 전략 NSS 2025 12월, 네. 그다음에 국가방위 전략 2026 1월. 꽤 그 유식한 밀덕도 이 국가방위 전략과 국가안보 전략을 헷갈려 가지고 그냥 국가 방위 전략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가 안보 전략, 안보 전략 이러더라고요. 두 개 다릅니다. 예. 국가 방위 전략은 국가 안보 전략을 군사 측면에서 다시 해석해서 좁게 해석한 거예요. 거기 키워드는 서반구, 웨스턴 헤미스피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제 얘기 뭐 전에도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서반구가 뭔지 우리가 그냥 그거 뭐 유럽과 미국의 모양이다. 유럽 아니거든요. 정확히 표현하면 남북 아메리카의 서반구는. 그래서 이것이 여기가 미국의 안마당이다라고 굳혔단 말이에요. 서반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먼러주의다. 200년 전에 비슷하죠. 그래서 먼러 독트린의 트럼프 확장 버전, 트럼프 corollary of 먼러 doctrine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용어냐? 국가 안보 전략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트럼프 corollary of 먼러 doctrine. 그래서 이걸 요새 줄여가지고 던로 독트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널드하고 먼로를 합쳐가지고 던로 독트린. 그러니까 북극해서 남극까지예요, 사실은. 예. 그럼 이게
이게 어떤 거냐? 예, 경선이라 그래요. 경선은 제로고 경도는 0도. 그러니까 경선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경도를 따라서 쭉 그은 선. 근데 경선을 쓸 때는 경선 0, 경선 1, 경선 2, 경선 10, 경선 뭐 180까지 가요. 그러니까 결국 도랑 같은 거예요. 도는 경도, 1도, 2도 이렇게 가죠. 경선은 메리디언이라 그러고요. 영어로 경도는 longitude라 그러죠. 근데 이제 그 보다시피 그러니까 경선 제로가 이게 그 그린위치 천문대를 지나잖아요. 영국에. 그래서 경선 제로에서부터 서쪽으로 180까지 가는 게 서반구입니다. 동쪽으로 180까지 가는 걸 동반구라 그래요. 이스턴 헤미스피어. 예. 근데 아프리카랑 스페인이 좀 서반구에 들어오는데 저기는 뭐 좀 예외적이라 그래서 제껴버리고 아프리카가 그 뒤통수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온 거, 예. 저기 제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남북 아메리카만 두고 얘기하죠. 참고로 하와이는 그러니까 경선 서쪽 157이에요. 경선 157이에요. 그러니까 서반구에 속하죠. 뉴질랜드는 경선 한 70 될 거예요. 경선 170, 160 이렇게. 그래서 그건 동반구에 속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당연히 동반구에 속하죠.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서반구는 결국 남북 아메리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거를 이제 그 제대로 된 동그란 지도에서 보면 이렇죠. 예. 왼쪽에 있는 그 동그란 경계선이 경선 180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경계선이 경선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제로에서부터 서쪽으로 경선 180까지가 서반구예요. 요거 지금 되는 게. 예. 그럼 이거는 북으로는 캐나다, 그린란드, 그러니까 북극해서부터 시작해서, 예, 남으로는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 남극까지 가는데 남극에 사람이 안 사는다니까 결국 캐나다, 그린란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까지 바로 정도는 하겠다 이 소리예요. 미국 앞마당으로 확보하겠다. 그러면 이제 아래를 보죠. 라틴 아메리카. 이 라틴 아메리카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중국 커넥션과 마약 카르텔, 뭐 차이나 인플루언스 앤드 드럭 카르텔이 이게 한꺼번에 똘똘 뭉쳐 있잖아요. 중국에서 원료 들어오고 중국에서 저기 돈 세탁해 주니까 중국계 네트워크가 돈 세탁을 해요. 같이 엮여 있다고요. 이게 그냥 광범위하게 작동하는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라틴 아메리카는 1차 바로정돈 대상국은 베네수엘라, 파나마나 쿠바인데 지금 베네수엘라 한 70% 바로정돈 됐죠. 베네수엘라 이제 어떻게 가는 거냐면 지금 이제 마두로 잔당들이 이제 뭐 미국 눈치 보면서 안 죽으려고 뭐 정치범도 석방하고 좀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오일을 전부 갖다가 독점 총판을 따갖고 거기서 판매 금액을 팔아가지고 그거를 그 특별 계정에다 집어넣고 베네수엘라의 지금 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계정에서 돈을 잘라줘요. 뭐 그러니까 사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전부 전액을 트럼프는 이제 자기 표를 의식해서 이 돈은 미국인과 베네수엘라인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미국인을 꼭 넣죠. 간접적으로 미국인을 위해서 쓰는 거지.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가 잘 되면 미국이 신관이 편하니까. 근데 오해 소지가 있다고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의 그냥 화법이야. 또 그걸 물고 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 또 미국의 주요 언론들 말하자면 베네수엘라 석유를 마치 미국이 약탈한 듯.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 훨씬 비싼 가격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가져갈 때 20-30%를 디스카운트해서 가지고 왔거든. 후려쳐서. 20-30% 더 높게 팔고 있다니까. 그럼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오일을 약탈한 결과가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20-30% 높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언론들이라는 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 네, 파나마 운하는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원래 리커셴이 그 소유하고 있는 중국계 기업이 파나마뿐 아니라 이번에 손 털어야겠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그 항구 운영권 한 20개 그 어떤 항구 뭐 이런 파나마도 양쪽 항구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려고 한 30조죠? 220억 달러, 30조 정도에 내놨는데, 예, 내놨는데 뭐 30조인가? 그렇죠. 30조 정도 되지. 내놨는데 중국에 못 팔겠죠? 그런 와중에 파나마 대법원이 이거는 처음에 그 중국계 회사의 준 것 자체가 잘못이야 해서 원인 무효를 때려버렸어요. 그저께.
갖고 오게 된 거죠. 쿠바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할 거고. 그게 1차 바로 정돈 대상이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페루가 저게 좀 재밌는 나라예요. 정치가 개판이거든요. 공산당의 대표, 공산당 대표를 진짜 공산당이에요. 그걸 대통령으로 뽑았다가 탄핵시켜가지고 몇 달 만에 날려버리고 그 여성 대통령 됐다가 여성도 또 탄핵시켜서 지금 임시 대통령인데 임시 대통령은 복면 쓰고 돌아다니면서 얼굴에 마스크랑 뭐 이렇게 후드 가리고 이러고 다니면서 중국계 기업 만나고 그래요. 중국 공작원들 만나고. 그런데 다행히 군부가 안정돼 있다고. 그래서 한국 무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작년 공식 입찰에서 스웨덴 그리펜 24대가 됐었거든요. 자스 39 그리펜이. 근데 요번에 F-16 블락 70으로 바꿀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총선 끝나면.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그리펜 자스 39 자해소동이 있죠. 이거 뭐 캐나다가 F-35를 버리고 그리펜을 선택했다. 뭐 이제 우리 좌빨 밀덕들 막 떠드는 사람들 많은데 웃겨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기본이 어떤 구조인지 설명도 안 하잖아. 기본 이런 구조입니다. 캐나다가 F-35A를 88대를 들여오겠다고 전체 마스터 플랜을 세운 거예요. 그거를 12대 먼저 들여오고 76대, 76대를 나중에 들여온다.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세웠어. 그래서 1차 주문 12대를 한 게 언제냐. 캐나다가 얼마나 국방의 개념이 없냐면 2023년 1월에 했어요. 참 우리보다 한 10년 늦게 했는 거지. 8년, 10년. 초도기 인도가 엊그저께 있었어. 2026년 2월 2일. 그럼 한국은 2018년 3월에 초도기를 인도받았다. 그러면 한국보다 초도기 인도 시점으로 보면 8년 늦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태평한 애들이야, 얘들. 예, 그런데 이제 작년 1월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고서 이제 그 캐나다에 관세 때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2025년 3월에 지금 F-35 76대 나머지 있는 거 말이야. 그거 우리가 재고하겠다라고 이제 그 신임 수상 마크 카니 그리고 당시 국방장관 빌 블레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자해소동이지. 아니 지금 미국에 대해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누리고 있는데 캐나다가 미국 무역 흑자국 중에 최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높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몸살하는데 갑자기 그걸 방위랑 연결해서 우리 F-35 안 써. F-35를 캐나다가 안 쓰면요. 그게 갈라파고스가 되잖아요. 미국과 연동이 잘 안 되니까. 자해소동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밀리 평론을 하더라도 군사 평론을 하더라도 캐나다 F-35 재고 자해소동 이상한 좌빨이 수상이 돼서 이러고서 나와야 되는데 캐나다도 F-35를 버리기로 했다. 잘하면 앞으로 KF-21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라니까 좀 어지럽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캐나다가 F-35 계획을 취소하면 엠브라이어 또 걸프스트림 등 캐나다에서 만들어지는 항공기에 대한 가망 인증을 취소 및 또는 관세를 때리겠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최근 또 트럼프는 이제 마크 카니가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뭐 전략적 파트너십 이러고 발표하고 오니까 만약에 지금 발표대로 중국과 협정을 맺으면 너희 100% 보복관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뭐 거의 자해소동입니다, 사실은. 예, 자해소동이고, 예,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카니의 노선이, 예. 이 트럼프의 전략을 보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도자합 정치내전. 그러니까 도덕적 보수주의와 자유공화주의의 합집합. 이거를 버리면서 서방구를 미국 주도 바로정돈하고 그리고 힘을 다져가면서 반중 포위 작전을 피겠다는데 그 포위가 특이해요. 멤브레인 포위예요. 그래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도자합, 도덕적 보수주의와 자유공화주의의 합집합. 이게 뭐냐? 한번 말씀드렸었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립니다. 도덕적 보수주의.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게 기독교 복음주의죠. 도덕적 보수주의 블록을 기본으로 삼되 타종교든 무종교든 동성애든 자유공화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와라 이거예요. 이게 도자합이에요. 도자합. 이걸 가지고
그동안 30년 동안 위세를 떨어온 좌빨 순응주의 PC, 좌빨 해체주의 이것에 대해서 사정없이 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하버드도 패갖고 그 유대계 학생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를 말리지 못하고 그걸 바람을 넣었다 그래서 하버드가 10억 달러인가 1억 달러를 물어주기로 했죠, 연방 정부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자합 정치내전은 정치 문화 담론뿐 아니라 이제 그게 이게 도자합 정치내전 자체는 정치 철학, 정치 문화, 정치 담론에 관한 건데 이 정치내전의 실제적 이제 그 물질적 표현 형태는 뭐냐면 국내 제조업 부활시키고 국내 중산층을 부활시키는 것. 그래서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비 강화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는 미국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과 미국의 물질을 튼튼하게 만들고 미국의 중산층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번에는 서반구를 미국의 그 안마당으로 확실하게 관리하고 장악하는 것. 그러면서 밖으로는 그렇게 해서 힘이 생기는 걸 가지고 밖으로는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을 압박하는 건데 그때 중국 포위가 옛날 냉전식 포위와 달리 철옹성 포위와 달리 멤브레인 포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먼저 다져서 만드는 다음에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을 벌인다예요. 이게 바둑에서는 아생연후살타죠. 내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죽여야지 상대방 죽이는 것만 눈알 뒤집어서 쫓아다녔다가 내가 대마가 돼서 내가 다 죽어 이 소리죠. 바둑에서는 그걸 아생연후살타라 그러고 손자병법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승병선승 이후 구전, 패병선전 이후 구승. 그러니까 이기는 군대는 이길 수 있는 상황,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다져놓고 전쟁을 시작하고 거꾸로 전쟁을 시작한 다음에 이기는 길을 찾으면 패배한다. 그럼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다지고 있는 거예요. 국내 단돌이, 아까 말한 도보자공 합집합, 도자합 정치내전. 그 다음에 미국 중산층 부흥, 미국 제조업 부흥, 미국 국력 강화. 이건 국내 단돌이죠. 그 다음에 서반구 단돌이. 지금 중국 정도를 장기적으로 손을 보려면요. 이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캐나다, 그린란드를 앞마당으로 다지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린란드 같은 거 잡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골든돔 방공망 같은 거 확실히 하고 북극 항로 확보하고 그다음 유럽 단돌이 그러니까 유럽과 나토의 자주국방을 하도록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유럽이 책임지도록 만들고 그다음 중동 단돌이 중동의 단돌이 돼야 글로벌 원유, 글로벌 에너지,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이 안정되잖아요. 미국은 이미 중동에 의존하지 않지만 만약에 미국이 중동을 내팽개쳐버리면 중동이 난잡하게 되고 그런 에너지 가격이 춤을 추고 그러면 거기에서 에너지를 사오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우습게 보고 그 난잡한 중동판에 어떻게 끼어들어서 한 숟가락 해먹으려고 온갖 나잡한 짓을 다 하고 세계가 개판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동을 다진다고요. 중동 다지기에서 마지막 퍼즐은 이란 자유화입니다. 저는 이번에 인도를 이제 관세가 50%에서 18%로 팍 낮아지면서 퉁을 쳤잖아요. 이번에 인도 단돌인데 이걸 보면서 아 이란을 손을 보려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번 따로 다룰게요. 왜 그러냐면 이란 옆에 어떤 나라예요? 아프간하고 파키스탄이죠. 이란이. 그러고 나서 바로 인도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에 이란의 사산 왕조가 인도 북부까지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벨트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인도를 거기 대국인데 인도랑 퉁을 쳐놓고 이란을 자유화시키면 이게 인도 그 중간에 들어있는 인도와 이란 사이에 들어있는 아프간과 파키스탄도 결국 갈 데가 없게 돼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정화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날뛰고 있는 그런 극단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되죠. 이란 정도로 손을 보는데 인도를 백벤치 시켜놓고 손을 본다? 인도랑 눈길을 주고받지 않고 손을 본다? 이거는 프로가 아니지. 인도 입장에서는 이란을 어떻게 손보냐가 인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내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멀지 않은 데라고요. 인도와 이란 사이에 들어있는 인구라는 게 뭐 한 2억? 파키스탄이 2억 넘을래나? 아프간이 인구 얼마 안 되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아프간과 파키스탄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인도와 이란 사이에 있는. 그리고 이란이 자유화되면은 그 루트가 카스피랑 맞물려 가지고 그 코카서스 3국이랑 그러니까 조지아,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코카서스 남쪽의 3국이랑도 관계가 있고 이쪽 카스피아 오른쪽에 오탄 국가랑도 관계가 있어요. 그게 다 이란으로 모여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 아래에 있는 인도하고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직결된 문제예요. 바로. 그래서 이란을 진짜 제대로 손을 볼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인도랑 퉁치는 거 보면서.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의 이제 승부를 낼 수 있는 기본 그 상황 조건을 다 유리하게 만든 거잖아요. 중국의 뭐 중동에 있어서 최대 맹방 이란 날아갔어. 중국의 최대 맹방 러시아 힘 빠져가지고 무릎 꿇고 다시 친서방으로 돌아 이제. 중동의 중남미 최대 맹방 베네수엘라 날아갔어. 뭐가 남았냐고? 하나도 안 남았어요 중국 지금. 그러면서 이걸 점점 좁혀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승부를 낼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점점 더 유리하게 만들어 온 거라고. 완전히 손자병법이에요. 이기는 군대는 먼저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승병선승 이후 구전, 그리고 나서 전쟁을 벌이는 거다. 그리고 나서 승부를 내는 거다. 이게 딱 그 상태야.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중국이랑 손보는 방식이 뭐냐? 반중 멤브레인 포위예요. 컨테인먼트가 이게 냉전을 뜻하는 용어거든요. 냉전의 핵심 키워드가 컨테인먼트입니다. 가둔다예요. 포위에서. 그런데 옛날 냉전 때는 이게 철옹성으로 가둔 거 아니에요? 뭐 서로 간에 아무 교류가 없잖아.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가두는데 컨테인먼트를 하는 건데 이게 멤브레인 컨테인먼트라고. 신냉전은. 멤브레인이라는 건 뭐냐? 원래 뜻은 삼투막이죠. 근데 이게 확장돼 가지고 삼투막과 유사한 미세 구멍을 가진 막 혹은 그런 구조물은 다 멤브레인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LNG 운반선 한국에 휩쓰는 게 이게 멤브레인을 잘 설치해서 휩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LNG 운반선에 그 컨테인먼트, 카고 컨테인먼트 거기 이게 안에서 보면 지금 왼쪽 그림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저렇게 뭐가 반짝반짝한 게 벽으로 다 있어. 저게 다 멤브레인이야. 금속 멤브레인. 스텐이나 인바로 합니다. 인바라는 특수 합금, 또 스텐도 일종의 합금이죠. 그러면 멤브레인 해놓으면 뭐가 되냐? 삼투압이 그거 아니에요. 드나들 건 드나들게 하고 드나들지 말아야 될 것은 차단하는 선별적 차단, 선별적 통과잖아요. 멤브레인의 특징이. 저기 그 LNG선 같으면은 저게 이제 그 금속판이어가지고 저기에 이제 저게가 달라붙으면서 저기 메탄이 뭐 그 기화되는 온도가 제일 낮아요. 그 천연가스를 구성하는 여러 물질 중에 주로 이제 가스나 무슨 원유 이런 것들은요. 심지어 휘발유 경우도 휘발유의 분자식이 뭐야? 그런 거 없어요. 여러 분자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건 몇 도에서 증발되어서 나온 거를 가지고 휘발유를 만든 거지. 그 분자의 통일식이 없어요. 휘발유, 뭐 경유, 뭐 이런 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천연가스도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메탄도 있고, 에탄도 있고, 뭣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그러니까 비등점, 그러니까 기화가 제일 쉽게 되는 게 뭐냐면은 비등점이 낮을수록 기화가 쉽게 되거든요. 그게 한 마이너스 160도 정도에서 기화될 거예요. 메탄. 그러니까
저기다가 이제 액화천연가스를 집어넣으면 제일 먼저 기화돼서 나오는 놈이 메탄이야. 그 기화된 메탄가스가 그 얇은 뭐 한 1mm, 1, 2mm가 되는 그 금속막 구멍 빵빵빵빵 돌린 데서 다 가지고 얘가 그 구멍에서부터 이슬이 맺혀요. 이슬 맺혀서 거기서 기화됐다, 거기서 이슬 맺혔다, 기화됐다, 이슬 맺혔다. 그래서 이게 기화됐다가 액체됐다, 기화됐다, 액체됐다 하면서 구멍을 막고 있는 상태가 돼요. 얘가. 그래서 저거 그 멤브레인으로 그걸 한번 잡아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똑같지. 멤브레인으로 잡아주면 중국에 숨은 쉬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공들여서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숨은 쉬는데 숨은 쉬어요. 완전한 차단이 아니야. 그래서 힘이 빠져가죠. 발전이 다 막혀 있는 거지. 그럼 중국에 발작할 수 있죠. 그 발작을 뭘로 때려 막는 거냐면 군사력, 무력으로 때려 막는 거라고요. 미국의 초격체 군사력 및 제일도련 동맹 파워로 제일도련에서 중국 발작을 거부 억제하는 게 수단은 두 개예요. 제일도련 동맹 파워와 미국의 초격체 군사력이에요. 1.5조까지, 그러니까 1조 5천억 달러까지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2027년에는 지금 1조 달러 쓰고 있는데 초격자 군사력이지. 한쪽 주먹은, 다른 한쪽은 제일도련 동맹 파워지. 어디에서? 제일도련에서. 뭘 목표로? Denial Deterrence. 중국에 대한 거부 억제. 이거 어디 용어냐? Denial Deterrence. 예. 국방 전략, 국가 방위 전략 용어입니다. 제 용어가 아니라. 제일도련 거부 억제. 국가 방위 전략에 여러 번 나오는 얘기예요. 자, 저는 뭐 기승전 리짜이밍이잖아요. 이 빅피처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트럼프 때, 트럼프 이후 정부 계속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로 민주당이 잡아도 너무 큰 그림이 멋있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서로 그 다음에 권력 잡아도 계속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권력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 도자합, 도덕적 보수주의와 자유공화주의의 합집합을 가지고 미국의 정치 내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깔아앉고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정치 철학적 담론을 가지고 싸움을 치고 들어가면요. 기존의 정치 세력, 그 타락한 정치 세력, 기존의 좌파는 깨고락지돼요. 깨갱하고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반면에 공화 쪽에서는 저런 어떤 컨셉, 저런 아이디어, 저런 사상을 가지고 다져지기 때문에 대통령급, 부통령급, 장관급의 무수한 인재들이 계속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저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계속 그 길로 가. 저기 뭐야,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몰라도 이해찬 그 사회장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뜻이 있다니까 거의 뇌세포가 터질 지경이었을 거예요. 심장이 터지거나.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거든. 그게 김어준이랑 다르거든. 그 다음에 그 제주 하나 믿고서 혓바닥 놀리는 유시민이랑 또 다른 사람이에요. 이해찬은. 머리가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걸 느낀다고 해서 그 사람은 느낄 수 있다고. 여기까지 못 느끼더라도. 야, 세상에 완전히 근본이 판이 바뀌고 있는데 이거 느낀단 말이에요. 자, 제일도련에서 중국 발작을 거부 억제한다. 미국의 초격차 군사력과 함께. 그때 제일 중요한 나라가 어디냐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풀어가야 됩니다. 잘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